푸른밤 하동균입니다. 오래전 중국의 승려 동산에게 한 제자가 찾아와 물었답니다. 추위가 찾아오면 이를 어떻게 피해야 하느냐고요. 동산은 대답하죠. 추위가 없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란다. 그러자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추위가 없는 곳, 그곳이 어디냐고요. 동산은 말합니다. 추울 때 그대를 온전히 춥게 하는 곳이다. 피할 수 있다면 되도록 피하는 게 좋겠지만 이미 코앞까지 다가와서 그대로 마주해야 할 때가 있죠. 발버둥을 쳐봐야 나는 여전히 그 자리, 이미 그 위에, 그 안에 서 있다면 실컷 빠져버리는 게 오히려 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월 28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네, 1월 28일 토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콜드플레이의 In My Place입니다. 저 앞에 지금 이 승려 동산에게 했던 말 순간 되게 화날 뻔했어요. 추울 때 그대로 온전히 춥게 하는 곳이다. 이게 뭔 말이야, 나라도 못 알아듣겠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확 들어가지고 역시 무언가 말해놓고 그 다음에 잘 풀면 명언이 되는 경우가 좀 있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좋은 말이었습니다. 네. 제 소개를 해야 되죠. 저는 지금 스페셜 DJ를 하고 있는 하동균입니다. 종현 씨가 일본 콘서트 때문에 잠시 출장 중이라서요.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으시더라도, 네. 이거 이렇게 이 사람 목소리 이렇게 거칠거칠 하시더라도, 며칠만 좀 이해해 주시면 아주 또 밝고 샤방샤방한 모습으로 종현 씨가 짠! 하고 나타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즐기는 편인가? 제가 앞에 사연을 보면서 내가 즐기나? 상황을? 아닌가? 도망가나? 저는 생각하는 게 있긴 있어요. 일단은 도망가려고 해요. 하다가 결국에 뭐 도망가지는 일은 없잖아요.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시작하면 어차피 시간은 지나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예. 이 상황은 이제 곧 지나갈 것이다 이 생각을 계속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뭐 끔찍히도 싫었던 일들이 조금은 좀 가깝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어떻게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영화 전문 작가 김세윤 작가님과 또 특집으로 갈 겁니다. 설에 듣는 불후의 영화 음악으로 함께 하고요. 잠시 후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방송 중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 예뻐지는 즐거움, 페이스 인 페이스에서 수분크림과 마스크팩을 드립니다. 그리고 푸른밤은요, 좋은 책 신사고, 이부자리, 유록스, 해커스 공무원, 부영주택, 퓨어그린과 함께합니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이정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골라온 노래는요, 리한나 그리고 미키 에코가 함께한 Stay 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제가 알기로는 원래 미키 에코의 앨범에 수록돼 있던 노래예요. 근데 리한나를 통해서 더 유명해진 노래이긴 하죠. 중간에 같이 이렇게 부르는 부분이 생기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리한나 Stay를 먼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이 미키 에코라는 사람의 목소리에 빠지게 됐고, 그 사람의 앨범을 들었을 때 이런 앨범이 있었구나 라면서 제 주변 모두에게 추천을 했던 앨범 중에 하나였거든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미키 에코의 앨범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먼저 알게 됐고 빠지게 됐던 리한나가 함께한 리한나 미키 에코의 Stay를 듣겠습니다. 리한나 미키 에코의 Stay 였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보겠습니다. 040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 요즘 인기라는 시계게임 대회에 직관을 다녀왔어요. 이게 유행입니까? 그렇군요. 늘 방송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가서 보니까 완전 신세계더라고요. 선수들과 해설자들도 신기하고 엄청 큰 스크린으로 게임 경기를 보고 객석의 사람들과 함께 환호하는 게 신기하고 재밌어서 눈길을 힘겹게 뚫고 간 보람을 느꼈답니다. 혹시 게임 리그 보는 거 좋아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전혀 안 좋아합니다. 게임도 잘 안 하고요. 예전에 그 되게 유명한 게임이 있었잖아요. 무슨 크래프트. 저는 그것도 몇 번 안 해봤어요. 안 해보고. 근데 대신 전 이 컴퓨터랑 온라인 게임은 어떤 것에도 빠져본 적이 없고, 해보려고 노력도 안 해봤고. 근데 아주 유명한 축구 게임은 엄청나게 빠졌었죠. 이렇게 계속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들어서 잠을 자고 그대로 일어나서 다시 거기부터 다시 시작하고 막 이랬었던 적은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또 그렇게 큰 취미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 게임을 되게 좋아는 했어요. 예전에 종환 씨랑 단둘이 일본을 간 적이 있었는데, 남자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온천을 갔는데 한 3일 동안 온천하고 그 게임만 계속하고 그랬던 적은 있습니다. 그만큼 그 게임에 좀 빠져 있었긴 했었죠. 네. 그때 한 70회 정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종환 씨가 그때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저도 한 번이라도 이겨보겠다고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었다니, 여행을 가서. 그때 여행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여행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친구랑 같이 있어서 아마 그렇겠죠. 네. 박이정님이 보내주신 사연 보겠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뭘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요. 부모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을 말씀드릴 때마다 반대하셨는데, 그동안 속이 많이 상해와서 그런지 이젠 부모님께 마음을 숨기는 게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무슨 일 할 거냐고 물어보셔도 그냥 모르겠다고 자꾸 자리를 피해버리게 되네요. 그래도 부모님은 제 편이시니까 계속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두렵네요. 이게 반대하는 것보다 아마 혹시 이런 건 아닐까. 너무 꿈이 자주 바뀌어서 하고 싶은 게 너무 자주 바뀌어서 일 수도 있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무조건 하고 싶은 건 해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서 내가 잘하는 걸 찾게 되고 좋아하는 걸 찾게 되니까,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는 그리고 반드시
할 거야 저지르고 그 다음에 하는 편이 속 편합니다. 예. 계속 숨겨가면서 내가 다른 걸 하다 보면 이것도 집중 못하고 또 들킬까봐 집중 못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요. 그냥 완전히 얘기해버리고 이번에는 진짜 해볼게요 라고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9968님이요. 지금 저는 혼자 집에 있어요. 가족들은 다 같이 여행을 갔는데 저는 고등학생이라 학원 때문에 못 갔거든요. 지금 강아지와 함께 라디오 듣고 있는데 조금 외롭고 무섭고 쓸쓸하네요. 공부 때문에 가족여행도 못 가는 고딩인데 그런 인생 위로 좀 해주세요. 저도 겪었어요. 그리고 보통 고등학교 때 나는 가족여행 가는 게 그렇게 싫던데. 난 지금 제 성격은 지금 9968님이 훨씬 부러워요. 좋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명절 때 그렇게 친척집 가자는 게 전 되게 싫었거든요. 네, 그냥 혼자 있고 싶고 집에서 혼자 라면이나 끓여 먹고 아이스크림이나 퍼먹으면서 이렇게 있는 게 좋았는데 그 가족분들 다 여행 가시고 9968님도 다 갔다고 생각을 하면 이 강아지는 얼마나 쓸쓸하고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아지를 위해 음악 듣겠습니다. 김동률의 그게 나야. 난 너에게 모두 주고 싶던 한 사랑. MBC FM for you. 어두운 건 싫어. 근데 밤은 좋아. 스치듯 잡아준 네 손 같아. 오늘도 잠이 안 와. 날 기다려줘. 날 생각해줘. 같이 있어줘. 매일 밤 이렇게 여기서 푸른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는 어떤 한 드라마의 대사처럼 몇 해가 흘러도 또 언제 어느 날 봐도 참 좋을 영화들을 소개합니다. 푸른밤 설특집입니다. 불멸의 영화음악 김세현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불멸 그 무거운 주제에 관하여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눠봐야 하는데 설 연휴인데 또 푸른밤에서 그것도 이제 두 번째 만나는 저와 영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상암으로 출근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세현 작가. 네,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어제와 같네요. 네. 근데 작가님이 도깨비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네. 이게 맞죠? 도깨비에 네. 나왔던 거 맞죠? 예, 이게 공유 씨 음성 지원 되네요. 네. 날이 좋아서.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저. 네. 네, 어쨌든 뭐 도깨비 열심히 이제 끝났고요. 네. 네. 불멸 도깨비도 곧 사라질 때 다시 나타나죠? 어쨌든 오늘 이제 다시 김세현 작가님과 또 불멸의 영화 음악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어제는 뭐 아주 유명한 영화 음악 감독님들과 또 유명한 네. 영화와 거기 안에 들어있던 노래들을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또 어떤 또 영화와 음악이 좋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죠. 어제 애니어 모리콘의 그리고 이름을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알렉산드르 데스플라. 네. 알렉산드르 데스플라 그리고 한스 짐머, 랜디 뉴먼 그리고 일본의 히사이시 조까지. 그러니까 뭐 모두가 인정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거장이라는 칭호를 붙여도 좋을 만한 그 음악가들이었고 대부분 이제 스코어를 어제 많이 소개해드렸고요. 네. 오늘은 아마 가사가 있는 곡이 어제보다는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말하면 할리우드의 주류나 이런 건 아니지만 자기만의 색깔을 독특한 색깔을 확실한 색깔을 갖고서 할리우드 음악을 좀 다양하게 만든 음악가들을 오늘은 좀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A.R. 라흐만. 네. A.R. 라흐만. 네, 그냥 뭐 라흐만이라고만 해도 대충은 이제 그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독일 분인가요? A.R. 라흐만. 인도. 인도? 네. 1966년생이고 2009년에 혜성같이 나타나서 네. 음악상과 주제가상을 몽땅 가져갔죠. 네. 그 작품이 뭐냐면 슬럼독 밀리어네어. 가져갈 만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인도 문화가 네.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는 약간 그 요 무렵에 크게 네. 유행할 때라서 그러니까 인도의 음악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네. 어떤 뭐 인도 패션이니 뭐는 인도의 문화 자체에 관심이 많던 무렵에 적당하게 나타난 작품이었고 네. 영화를 만든 사람이 또 데니 보일 감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 어떤 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 그 나라를 좀 대표하는 감독들 중에 좀 흔히 말하는 스타일리스트라고 불리는 감독들. 그러니까 영화를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박찬욱 감독 같은 스타일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창동 감독 같은 스타일 말고 영화를 두 분 다 잘 만들지만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혹은 그 청각적으로 아니면 편집의 리듬이나 뭐 이런 거를 흔히 말하는 스타일리시하다라는 말을 듣는 감독들에게 각 나라가 올림픽 개막식 연출을 맡기거든요. 베이징 올림픽 때는 그 장이모 감독. 예. 네. 예전에는 네. 장이모 감독이었는데 네. 어느 순간 이모가 되셨죠. 그 장이모 감독에게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맡겼었고요. 런던 올림픽 때 맡은 사람이 바로 데니 보일 감독이죠. 트레인스포팅으로 그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려진 그 항상 스타일리스트라는 말이 붙어있던 아주 예. 가장 잘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 데니 보일 감독이 역대 최고의 뭐 개폐막식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그 연출을 했었는데 바로 그 감독이 만든 스타일리시한 작품이 바로 슬럼독 밀리어네어였고 네. 배경이 인도였고 주연 배우들도 인도 배우를 기용을 했고 네. 음악도 인도 음악가를 이제 찾아서 기용을 했는데 이 다들 약간 좀 이런 사람들은 그 바이오그래피를 보면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 그 슬럼독 밀리어의 음악을 한 A.R. 라흐만 같은 경우도 그냥 어려서부터 신동이었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그 전설들을 갖고 있는데 4살 때 피아노를 시작하시고 9살에 작곡을 하셨으며 뭐 등등등의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9살 때부터 작곡을 했다니까 뭐 천재는 맞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 이제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쵸. 이제 그 부모 자체가 음악가 집안이었고 네. 아버지도 인도의 유명한 그 영화 음악가였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 나이로는 26살 때쯤에 이제 그 영화 음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전까지 뭐 광고 음악, 드라마 음악 하다가 인도의 영화 음악을 시작했는데 그게 평가가 좋으니까 인도가 제작 편수가 할리우드보다 많거든요. 흔히 발리우드라고 그래서 네네. 여기저기 이제 제의가 들어오고 많은 음악을 했고 그 와중에 항상 이러한 그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잘 나가는 감독과 함께 진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영국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 인도 출신 감독들이 좀 있잖아요. 영국과 인도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인도에서 활동하던 감독 세자르 카프라라고 하는 감독인데 하여튼 그 감독의 영화 음악을 하기 위해서 영국 영화 음악을 하게 된 거죠. 그 영화를 데니 보일이 본 거죠. 그리고 슬럼독 밀리어네어가 마침 인도 얘기니까 당신 음악을 맡아달라. 근데 바로 이 라흐만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인도 음악만 하는 게 아니라 현대 음악과 접목하는 데 아주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 그 가장 핫한 트렌드를 따라가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인도의 색깔을 그 인도의 색깔을 유지하고 있는 음악을 만들어주니까 이게 정말 새로운 음악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거고 그 작품이 슬럼독 밀리어네어였고 한동안 그 영화 보고 나서 모두가 자이호를 외쳤죠. 근데 이게 자이호 찾아보면 이 뜻이 그냥 뭐 우리로 치면 뭐 파이팅 정도? 예, 뭐 승리하자?
라는 걸로 인터넷에 나오는데 좀 더 구어체로 바꾸면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정도가 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그 짜이호라는 그 네. 노래와 함께 영화 맨 마지막에 기차역에서 인도 영화답게 많은 사람들이 인도 영화로 오해하지만 사실은 데니 보일이라는 데니 영화 감독이 보일, 만든 네. 영화입니다. 인도 영화 스타일로 모두가 이렇게 군무를 추면서 나왔던 그 자이호라는 노래 한 곡으로 할리우드에서 다시 한번 엔니오 모리코네가 소환돼서 좀 죄송하지만 엔니오 모리코네가 60년 만에 받은 음악상을 딱 한 편으로 딱 영화 한 편 만들자마자 음악상에 주제가상까지 한꺼번에 2개를 엔니오 모리코네는 60년 동안 하나 가져갔는데 한꺼번에 2개를 가져간 그 유명한 바로 그 영화 음악가 A.R. 라흐만의 그 노래를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네. 자이호. 네. 네, 슬럼독 밀리어네어 안에 있던 자이호였습니다. A.R. 라흐만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데니 보일 감독이 127시간이라는 영화 만들 때도 네. 또 영화음악을 해서 상을 못 탔지만 바로 또 후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 딱 2편 했는데 다 후보 올라서 그 중에 하나는 상 2개 싹 가져간. 근데 이 할리우드가 재밌는 게 그냥 그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일 뿐이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영화계일 뿐이지만 우리가 아카데미 시상식을 이렇게 주목을 하고 시상식을 보고 싶어 하는 건 어쨌든 가장 큰 시장이니까 세계 그렇죠. 각국에서 할리우드로 몰려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 미국이란 나라의 영화계지만 사실은 전 세계의 색깔을 그 할리우드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악이라는 분야이고. 빌보드도 마찬가지인 느낌인 거고. 그렇죠. 예, 뭐 특히 이제 영화 음악은 각 나라 할리우드가 이제 자기네들도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계속해서 확장을 해야 되니까 각 나라의 재능 있는 감독들을 다 이제 끌어들이잖아요. 거의 이렇게 뭐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듯이 재능 있는 감독들을 쫙 빨아들여서 자기네 프로젝트를 맡기는데 그들이 이제 그 감독들이 해외 진출할 때 보통 뭐 누구랑 자기 영화의 색깔을 유지해 줄 만한 핵심 스텝을 한두 명은 같이 이제 진출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촬영 감독 아니면 음악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영화에서 마지막까지 어쩌면 포기할 수 없는 혹은 자기 영화의 색깔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텝이 어쩌면 음악이랑 음악 촬영이라는 증거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 음악가와 함께 이제 진출을 하고 그 감독과 함께 영화 음악가가 평가가 받습니다. 그 덕에 할리우드가 좀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바로 이 슬럼독 밀리어네어도 A.R. 라흐만이라는 사람 덕분에 그 미국에도 인도 영화 붐이 불었지만 한국에도 슬럼독 밀리어네어가 만든 국적이 인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도 영화로 인식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 뒤에 한국에서 인도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진 건 맞아요.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또 들어오기도 시작했고요. 저를 한번 슬럼독 밀리어네어로 맛을 보니까 인도 영화 볼만하네. 그래서 이제 실제 인도 영화들이 들어오고 그 중에는 이제 세월간이 같이 이제 흥행한 작품들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먼저 그 인도 음악가를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슷한 케이스로 오늘은 주로 그 월드뮤직 시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서 할리우드로 진출한 케이스 두 번째로 알베르토 이글레시아스. 네. 알베르토 이글레시아스. 이름만 들어도 어느 나라인지 짐작이 되는 스페인 출신의 영화 음악가고요. 그러니까 이 알베르토 이글레시아스도 할리우드에서 작업을 계속해서 아카데미 후보에 3번이나 올랐어요. 작업이 이제 올라간 작품이 콘스탄트 가드너, 연을 쫓는 아이, 그리고 최근에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까지 헐리우드 음악으로 이제 음악상 후보에 오르긴 하지만 사실 알베르토 이글레시아스는 언제나 한 명의 감독과 머릿속에 같이 떠오르는 사람이죠. 그게 누구냐면 페드로 알모도바르. 네, 페드로 알모도바르라고 하는 이제 스페인 하면 이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사실 스페인에 예전에 그 오픈 여 아이즈 같은 영화를 만든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 안 까먹었다.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 저는 2분 뒤에 까먹겠습니다. 네. 이게 그 영화 기자 하면서 이런 거는 좀 그 삶의 작은 자산이에요. 네. 이런 이름을 잘 안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그 감독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스페인 하면 여전히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을 떠올리게 되고 그 사람을 하면 역시 알베르토 이글레시아스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뭐 알모도바르 감독은 최근에도 줄리에타라는 영화가 개봉했고 뭐 제일 유명한 게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일 것이고 그녀에게라는 작품도 있고 뭐 많은 작품을 만들었죠. 근데 처음부터 이 영화 음악가랑 작업한 건 아니고요. 처음엔 엔니오 모리코네랑 작업했었어요. 근데 뭔가 안 맞는다고 느꼈겠죠. 엔니오 모리코네하고 자기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루이치 사카모토라고 하는 일본의 네. 그 유명한 뮤지션과 작업을 했는데 그래도 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트너가 된 게 알베르토 이글레시아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전에 이제 스페인에서 계속 영화 음악을 하던 사람이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한 번 일하고 나니까 내 스타일이야. 라고 정해졌고. 찾았군요. 네. 네. 자기 짝꿍을 찾고 나서는 아직까지도 헤어지질 않습니다. 만드는 영화마다 알베르토 이글레시아스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알모도바르 영화 신작이 공개되면 당연히 음악은 찾아볼 것도 없이 알베르토 이글레시아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로 이 음악가를 신뢰하냐면 알모도바르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영화 감독이 자기 영화에 음악해주는 사람한테 이 정도의 칭찬을 하는 경우를 제가 그 뒤로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대로 그 멘트를 읽어드리면 알베르토의 음악은 캐릭터가 딛고 서 있는 마룻바닥이면서 캐릭터를 보호하는 천장이며 배우들의 연기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캐시미어 담요와 같다. 그러니까 자기 영화가 집이라면 자기 영화가 한 채의 집이라고 한다면 알베르토의 인테리어네요, 음악이 인테리어. 네. 그러니까 자기 영화는 그냥 그 겉으로 보이는 뼈대일 뿐이고 네. 실제 그 안에 마룻바닥이면서 천장이면서 배우들이 덮고 자는 캐시미어 담요는 음악이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그 영화 음악가가 예. 바로 알베르토 이글레시아스고요. 그래서 사실 알모도바르 영화에서 이글레시아스 음악 빼면 저는 과연 죄송한 말입니다만 뭐가 남을까 싶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음악이 사실은 영화 분위기 한 30%는 정말 좌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 신의 21 김혜대 기자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인간에서부터 벽지까지 적당한 수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잉이 오히려 표준이 되어버린 영화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에서부터 벽지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사람부터 그러니까 예, 영화 속에 알겠습니다. 등장하는 사람도 범상치 않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네. 그들이 입고 나오는 의상의 색깔이며 네. 그들이 사는 집의 벽지며 뭐든지 적당한 건 하나도 없고 흔히 말하는 과잉이라는 거죠. 다 넘치고 자극적이고 컬러풀하고 그러한 영화가 페드로 알모도바르 영화인데 그래서 음악도 사실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도드라지고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른 영화 같으면 영화를 해칠 수가 있는데 알모도바르 영화에는 그게 잘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한 곡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을 고른 게 한국에서도 아마 가장 사랑받은 알모도바르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녀에게 네. 라는 영화의 그 유명한 아블라콘 에이야라는 멋진 연주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어딜 가도 자꾸 생각나 따뜻한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돌다 내 맘까지 다 녹여주네 위로가 필요할 땐 푸른 밤 종현입니다. 네, 그녀에게 하블라콘 에이야였습니다. 이제 뭐 다른 노래와 영화 한 곡 더 소개해 주시죠. 시간이 얼마 없어서 먼저 네. 음악을 듣고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가 이제 들려드릴 텐데요. 네. 모터사이클 다이얼에서 아주 좋습니다. 대 우슈아이야 알라끼아까 우슈아이야에서 끼아까까지라는 곡이고 저 예전에 이제 작가로 일했던 이주연의 영화 음악
그 네. 시그널 음악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먼저 듣고요. 이따가 이제 이 영화 음악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 밤 아, 네. 푸른밤 설특집 불멸의 영화 음악 김세훈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까 들려드렸던 대 우슈아이야 알라키아까. 대 우사이야 알라키아까. 네. 저거 그 남미 여행 갔을 때 우슈아이아를 갈 뻔했는데 우슈아이아 그게 이제 그 남미 대륙의 가장 남쪽에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많이들 가거든요. 네. 근데 우슈아이아 가는 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인을 만났어요. 약간 좀 그 술이 아직 그 덜 깬 듯한 한국인인데 본인을 와인 소믈리에라고 소개하시고 한국인 만나서 반갑다고 수다를 떨다가 우슈아이아는 무슨 우슈아이아냐. 우리 술이나 먹읍시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래 이런 게 여행이지 하고 안 가고 술을 마셨거든요. 네. 우슈아이아를 안 가고 지금 생각하면 왜 안 갔을까. 제가 뭐 남미를 평생 다시 갈 것도 아니고 한 번인데 그래도 그 남미의 가장 남쪽이라는 그 상징성이 있는 우슈아이아를 한번 가볼 거라는 후회를 남미 여행을 다녀오셨던 분들은 꼭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술을 그렇게 먹게 되고 그 다음날 그 약속을 아무도 안 지키고 있다고. 그래서 그분하고 계속 연락하고 잘 지내면 모르겠는데 그 하루 먹고 끝이었어요. 그래서 네. 고작 그런 인연을 위하여 내가 우슈아이아를 포기했나라는 아쉬움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바로 그 제가 못 가본 우슈아이아라는 그 한 남미의 지명이 들어가 있는 곡이고 네.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고 하는 그 체게바라가 23살 시절에 남미 종단 여행을 하는 이야기죠. 네. 그 여행이 다 끝난 뒤에 엔드 크레딧과 함께 이제 흐르던 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소개해 드린 건 오늘은 계속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할리우드 음악 같은 네. 그런 음악과는 다른 자기만의 스타일로 조금 다른 종류의 음악으로 그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처음에 인도, 두 번째 스페인, 네. 세 번째는 방금 아까 들으신 그 노래를 작곡한 아르헨티나 출신의 음악가입니다. 구스타보 산타올라야. 네. 이름 어렵죠. 이게 그 스펠링을 보면 그 맨 끝에 SANTAOLA LLA로 끝나요. 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읽어요. 산타 올랄라라고 이렇게 그 잘못 발음하는데 스페인어에서 L 두 개는 약간 Y 발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 가셔서 구스타포 산타 올랄라 알아? 이러면 약간 좀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셔서 구스타포 산타 올라야 알아?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고 누군가 산타 올랄라 하면 그거를 바로 지적할 때 이제 약간 쾌감이 희열을. 옵니다. 네. 에이 산타 올랄라 아니지 왜 이래 하면서 구스타포 산타 올라야. 그래도 이 스페인 분 이름이라 조금은 그 아주 어색하지 않은 건 축구가 유명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또 구스타보라는 이름을 또 가진 네, 축구 선수들이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네. 그나마 좀 익숙하죠. 아르헨티나 출신이고요. 아까 이제 알베르토 이글레시아스도 그 뭐 할리우드 작업도 하지만 페드로 알모도바르 이렇게 자기와 함께 그 스페인에서 작업한 감독과 함께 그 본인의 이름을 알렸고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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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A.R. 라흐만 감독은 어쨌든 본인이 사는 인도의 이야기를 다룬 그 슬럼독 밀리어너로 네. 이름을 알렸고 네. 구스타프 산타올라야도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감독들이 할리우드에 진출하면서 함께 이제 그 할리우드로 진출한 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람 중에 가장 발음하기 어렵고 이름이 어려운 감독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네. 이 사람의 이름을 막힘없이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쪽 그 영화 업계에서는 난 아니라 다행히 그죠. 그래서 이쪽 그 영화 업계에서는 어떤 그 사람의 노련함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네. 예,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이 계십니다.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네, 그렇죠. 예.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이 있는데 이름은 어렵지만 작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버드맨이라는 작품을 만들었고 알레한드로 곤잘레스까지는 분명히 네. 들어본 이름이에요. 그렇죠. 네.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최근 작은 버드맨, 그보다 더 최근 작은 레버넌트. 네. 그래서 그 디카프리오에게 드디어 상을 안겨준. 우리가 그 레버넌트 보고 나와서 저희들끼리 그랬거든요. 기자들하고 뭐 저희 같이 영화 보는 사람들끼리 야 이제는 상 주자 디카프리오. 그러니까 상을 하도 안 주니까 애가 이제 하다가 이런 연기까지 한다 그래서 다 불쌍하다고 상 좀 주자고 할 정도로 정말 온몸을 던졌던 그 영화죠. 레버넌트를 만들고 버드맨을 만든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과 함께 사실은 그 할리우드로 진출한 케이스가 바로 구스타프 산타올라야 감독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월터 살레스 감독도 브라질 출신 감독인데 그 감독의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로 물론 그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지만 나중에 바벨이라는 작품이 바로 그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 작품이거든요. 네. 그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멕시코 등등등 그 방금 말씀드린 알레한드로 감독은 멕시코 출신 감독인데 네. 아르헨티나 출신의 산타올라야하고는 어쨌든 같은 라틴 아메리카를 공통점으로 이제 함께 의기투합을 한 케이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잘못된 건지 집어주시면 네. 고마울 것 같아요. 알레한드로 감독이 촬영팀도 다 자기 친구들이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 모든 작품들을 다 같이 찍는 걸로 알고 그렇죠. 예, 있었어요. 거의 다. 네. 큰 변동 없이.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최근에 할리우드의 최근에 인상적인 작품들에는 그 멕시코 감독들 이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퍼시픽 림을 만든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레버넌트나 버드맨을 만든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이 있고 그래비티를 만든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있고 맞아요. 그 세 명을 묶어서 쓰리 아미고라고 이제 불러요. 멕시코 출신의 세 친구가 할리우드를 평정했다 막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 좀 재능 있는 영화인들이 이제 함께 이제 진출을 한 거죠. 그 중에 한 명의 감독과 작업한 게 구스타프 산타올라야 감독이고 아카데미 상을 2개나 받았습니다. 작품 많지도 않은데 네. 다시 한번 엘리오 모리코네님 60년 동안 하나 받은 것을 대가는 확실한 대가인데. 그렇죠. 그래서 오스카상이 아주 공정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이것도 약간 좀 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해 혹은 뭐 그 즈음에 네. 그러니까 함께 후보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도 크게 작용을 하고요. 네. 구스타프 산타올라가 상을 받은 건 바벨이란 작품으로 상을 받았고 그 전에 브로크백 마운틴은 이안 감독이라는 라틴 아메리카 감독도 아닌데 브로크백 마운틴의 음악으로 상을 먼저 받거든요. 그래서 구스타프 산타올라야 감독이 어쨌든 하는 음악 스타일이 뭐 어제 들려드린 한스 짐머나 이런 스타일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할리우드의 그런 그 약간은 전형적인 음악들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라틴 아메리카 음악의 색깔을 갖고 할리우드에 좀 그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은 음악 감독이고 최근에 좀 활동이 좀 뜸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음악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해서 언제 한번 다시 그 이분의 음악이 멋있게 들어간 영화를 볼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는 짧게 연주곡을 들려드렸고 지금 준비한 곡은요. 이 구스타프 음악 감독이 작곡한 노래는 아닌데 네. 이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에 이제 음악 감독을 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주제가상을 받은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노래를 준비했고 이거는 브라질 가수예요. 호르헤 드렉슬러의 알 오트로 라도 델 리오라는 노래 굉장히 좋아요. 이게 발음이 어려워서 대체 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실지 모르겠지만 알 오트로 라도 델 리오는 한국말로 하면 강의 건너편.
이라는 뜻으로 네.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는 정말 낭만적인 라틴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 곡 준비했습니다. 네. Al otro lado del río. Clavo mi remo en el agua. Llevo tu remo. 네,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에서 알 오트로 라도 델리오 네, 호르에 드렉슬러 맞습니다. 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2005년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네. 네.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는 저는 수많은 로드무비 중에 아직까지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우연찮게 보고 나서 네. 그 체게바라 평전이란 책까지 찾아보게 됐는데 네. 그 책의 일부 정도가 이 영화의 그쵸. 얘기더라고요. 이게 23살 때 이야기인데 난 23살 때 뭐 했나. 그쵸. 자괴감 들고 심지어 괴롭게 만드는 영화기도 했고. 나는 아프지도 않았는데. 저 그리고 영화 속에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중간에 이제 오토바이가 고장이 나니까 네. 같이 가던 그 알베르토였나요? 그 친구가 야 이거 오토바이도 고장났는데 계속 가야 되나? 그랬더니 그 체게바라가 했던 말이 있죠. 당연하지. 계속 가야지. 30살은 한 번뿐인데. 그 대사가 그거는 그 대사가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얘기했을까? 네. 영화는 영화일 뿐.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약간 전형적인 할리우드 음악과는 다르게 자기만의 색깔로 조금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던 영화 음악가들이고요. A.R. 라흐만의 인도 음악, 알베르토 이글레시아스의 스페인 음악, 구스타포 산타올라야의 라틴 음악 이제 소개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영화 음악의 영역에 그러니까 네. 오리지널 스코어를 작곡하는 그러니까 네. 작곡 능력이 있는 작곡가만 영화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 사람을 네. 골랐고요. 실제로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상업 영화에서는 삽입곡의 역할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컴필레이션 음반으로 이제 많이 또 만들어서 네, 맞습니다. 많이 사서 듣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영화 음악 작업 중에 오리지널 스코어를 작업하는 음악 감독 말고 네. 뮤직 슈퍼바이저라는 직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작곡은 하질 않지만 기존에 있는 곡들을 그 영화에 어울리는 곡들을 찾아서 그 영화를 선곡하는 일입니다. 네, 네. 뮤직 슈퍼바이저라는 그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 가장 잘 나가는 그리고 물론 더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랜달 포스터라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취향에는 이 사람이 더 잘 맞아서 이분을 소개하려고 하고요. 알렉산드라 페사바스라는 이분은 왜 이름이 어렵지? 예, 이분은 그냥 미국에서 나고 자란 분인데 이름이 알렉산드라 페사바스입니다. 뭐 네. 아버지나 할머니는 뭐 다른 쪽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라 페사바스라는 사람은 그냥 어릴 때 네. 그냥 음악 듣는 걸 좋아했던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음악을 아주 그러니까 요즘 하는 말로 덕후인 거죠. 네네. 모든 음악을 그냥 듣는 게 좋았고 대학 가서는 그냥 공연 보러 다니는 게 좋아서 온갖 공연 다니고 클럽 다니고 닥치는 대로 음악을 듣는 게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 막연하게 음악 관련된 일을 해볼까? 그래서 대학 다니는 도중에 그냥 학교도 그만두고 네. LA로 가서 음반사에 취직을 했다가 어떻게 하다 이제 영화사에 들어간 거예요. 난 영화도 좋아하니까 영화사에서 뭘 하고 싶다. 근데 그때 하필 들어간 영화사가 로저 코먼이라고요. 네. 이 사람이 낸 그 책 제목이 한국에 출판된 책이 있어요. 그 제목이 이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리우드에서 100편의 영화를 만들고 한 푼도 잃지 않았는가. 라는 제목의 유명한 책을 낸 감독이자 제작자거든요. 대단한데요? 네. 로저 코먼 감독은 흔히 말하는 B급 영화의 대부예요. 네. 그러니까 싸게 짧은 기간에 많이 찍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게 하면서 손해보지 않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로저 코먼의 제작사에 취직을 하게 된 거죠. 네. 거기서 영화에 쓸 음악을 고르는 일을 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제작사가 로저 코먼이다 보니까 돈을 안 쓰기로 유명하잖아요. 뭔가 불길한. 그렇죠. 근데 또 영화 편수는 다른 회사보다 많아요. 네. 싸게 많이 찍는 영화사예요. 영화는 많이 찍는데 음악을 고르는 선곡 비용은 엄청나게 적어요. 네. 음악은 골라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인디 음악을 찾기 시작합니다. 네. 네, 비싸지 않은 그리고 술 먹고 말 잘하면 공짜로도 곡을 줄 수 있는 네. 그들 입장에서 아쉬운 인디 음악들을 찾아 선곡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이 사람의 전문 분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곧이어
1년에 50편의 음악 작업을 그렇게 몇 년을 하다가 나와서 회사를 차리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드라마 음악으로 유명해졌죠. 제가 좋아하는 그레이 아나토미, 네. 라이프 온 마스, 가십걸,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삽입곡을 다 이 알렉산드라 패사바스가 골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콜드플레이나 트래비스나 스노우 피터럴 같은 밴드들이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에 다 이 사람의 손을 거쳐 드라마에 쓰이면서 한 단계 도약해서 워낙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드라마만 하는 게 아니라 영화로 넘어와서 작업하는데 네. 가장 유명한 게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의 영화는 좋아하지 않으실지언정 트와일라이트 시리즈 5편의 컴플레이션 음반은 정말 훌륭합니다. 저는 이 지금 소개를 해주실 이 노래를 네. 우연찮게 이 영화를 봤다가 네. 이 노래가 좋아서 너무 다 찾아 들었어요. 네. 그 이후로 계속 이제 트와일라이트 시리즈 영화 음악을 다 그렇죠. 듣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원바디스라는 영화는 헝거게임 시리즈도 하고 있고 지금 뭐 드라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런 음악을 찾았나 싶은. 근데 이 사람의 손을 거치면 그 뒤엔 유명해져요. 근데 이 알렉산드라 패사바스는 지금도 자료에 따르면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매주 400장의 CD를 직접 들으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곡을 듣는 게 아니겠죠. 앞에 한 5초 듣고 아니야 뭐 이런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보내오는 400장 매주 400장씩을 듣고 그 중에서 괜찮은 인디 뮤지션들을 골라서 자신이 작업하는 데 음악을 사용하고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의 컴필레이션 음반 5장은 정말 그 5장을 들으면 지금 활동하는 색깔 있는 인디 뮤지션의 음악은 다 들은다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거든요. 네네. 그래서 영화에 작곡을 하지 않고도 성공 능력만 갖고도 영화의 색깔을 만드는 뮤직 슈퍼바이저가 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알렉산드라 패사바스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분을 오늘 소개하는 거고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배철수 음악회 배수탁 작가의 꿈이 네. 뮤직 슈퍼바이저가 되는 거라고. 네. 저에게 슬쩍 말한 적은 있습니다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도 그런 그 직업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음악 감독 중에 조용욱 음악 감독이라고 네. 박찬욱 감독님과 작업 많이 네, 하시고 네, 네, 예전에 네. 접속이라는 영화 음악을 하셨던 조용욱 음악 감독이 사실은 뮤직 슈퍼바이저의 역할에 가까워요. 그분은 작곡보다는 네. 주로 선곡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전에 저기 그 조인성 씨 나왔던 영화도 하셨었잖아요. 네. 네. 조용욱 감독은 뭐 한국에 뭐 워낙 많은 감독들과 작업을 했는데 주로 본인이 작곡하진 않고 선곡 작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뮤직 슈퍼바이저 역할에 가까운 거죠. 그때 제 친구들이 그 음악을 영화 음악을 했었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한국에도 이미 존재하는 직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배수탁 작가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 골라온 곡은요. 제가 그 트와일라이트 시리즈 중에 이 곡이 2번 쓰였는데 제가 좋아하는 버전은 이 버전이거든요. 네. 브레이킹덤 파트 2에 나왔던 Thousand Years인데 이거를 듀엣으로 부른 버전이 있어요. 네. 전 이 버전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로맨틱송 1등이에요. 가장 낭만적인 저에게는 가장 달달한. 네. 그래서 이 곡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마지막까지. A Thousand Years 파트 2고요. 네. 크리스티나 페리와 스티브 카지가 함께 불렀습니다. 네. 네, 브레이킹덤 파트 2 있던 A Thousand Years 파트 2 크리스티나 페리 그리고 스티브 카즈가 함께했습니다. 네. 뭐 불면의 영화 음악 마지막은 그냥 한국 영화 음악가 중에 한 명 네. 어떤 분을 고를까 하다가 역시 자신만의 색깔로 오랫동안 많은 작품의 스코어를 만드신 분 네. 조성우 음악 감독을 떠올리고 음악을 골랐고요. 네. 설 연휴니까 아무래도 어쨌든 고향으로 돌아가는 영화 네. 인어공주. 저는 이 인어공주의 테마를 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여기서 그 아코디언을 연주하신 심성락 할아버지라고 해야겠죠? 네. 심성락 선생님. 심성락 네. 선생님을 직접 만나 뵙기도 했거든요. 네. 그 느낌도 너무 좋아서 이 곡을 골랐습니다. My Mother Mermaid. 네. 네. 아주 따뜻한 느낌의 이 곡으로 불멸의 영화 음악이라는 이 엄청난 특집은 네. 이틀간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네. 이 곡과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좀 편했습니다. 사실은 작가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아주 좋은 정보 많이 알고 아직도 기억이 안 나는 감독들의 이름은 기억이 알렉산드로 데스플라랑 네. 구스타보 산타올라야 정도만 발음할 수 있으면 알겠습니다. 네. 약간 좀 사람이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때가 있어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너무 감사하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아주 좋은 시간 때도 기회 나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재수를 결정하고 또 한 번의 미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늘 궁금했다. 한 번 떨어진 적이 있는데 1년 더 노력한다고 결과가 달라질까? 나는 지금이 여기가 한계인 건 아닐까? 그래서 처절하게 내 행복을 찾기 위해 열심히 도전했다. 잠을 설쳐가며 그림을 그리고 문제집을 풀고 내 실력과 성적을 평가하고 결과에 무너지고 그리고 드디어 찾아온 두 번째 시험일 나는 보기 좋게 또 한 번 실패했다. 괜찮은 척하고 싶었다. 하지만 쉴 새 없이 나오는 한숨과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을 향한 미안함 나에 대한 실망감이 더해져 눈물이 쏟아졌다. 해는 또 바뀌었는데 나는 여전히 제자리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다. 그런 내 기분을 눈치라도 채신 걸까? 엄마가 그러셨다. 공부에는 때가 있는 거라고. 너도 다른 애들처럼 때에 맞춰 너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다고. 아빠는 그러셨다. 너무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애쓰지 마.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재수를 준비하는 1년 동안 힘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나는 내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으며 매일을 견뎌온 것 같다. 겁이 많아서, 자신감이 없어서, 나를 믿지 못해서, 어쩌면 그래서 실패한 건 아닐까. 인생이라는 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을 내 뜻대로 그려가는 거 아닐까.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싶어졌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길이 없어도 괜찮다고, 그래도 되는 거라고 내게 말해주고 싶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행복은 나.
네, 에픽하이의 Fly였습니다.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제이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근데 이게 참, 어제도 그랬지만 이게 참, 이 시간 굉장히 좀 무거워지기도 하네요. 네. 힘내세요라는 말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데, 저 알아요. 보통 우울증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저도 좀 심하게 있었던 적도 있었고, 힘내, 괜찮아, 라는 말이 정말 전혀 도움 안 된다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오히려 마치 귀찮아서 그냥 얘기해버리는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는데, 그거 하나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이님의 행복을 바라지 우리는 모두 불행하길 바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한두 번의 실패, 또 더 할 수 있는 그 실패들이 그 다음에 제이님을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이고 걸음이니까 이 시간 지나갈 거다. 다음 어떤 좋은 시간이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는 생각으로 지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볼게요. 5148님. 항상 저는 제가 1순위였어요.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저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며 지내서 친구들은 다들 제가 결혼 안 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저 곧 상견례합니다. 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1순위가 되어버렸거든요. 신기하네요. 흐흐흐. 잘 살 수 있겠죠? 축하해주세요.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결혼을 썩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저에게 그 결혼이란 생각, 그 단어에 대한 부담감은 일단은 나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고 사는 내 인생에 또 누군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두렵고요. 명절 때 우리 집에도 가는 게 싫은데 다른 사람 가족 집에도 가야 한다는 게 너무 참을 수 없이 힘든 것 같아요. 네. 근데 결혼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오히려 와이프 쪽 집을 가는 게 오히려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편하고 자기 부모님 댁에 가는 게 더 불편하대요. 왜냐하면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와이프와 부모님 사이에 어떤 묘한 기류가 있대요. 그래서 분명히 그 사이에 내가 있는데 내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본인 부모님 집에 가는 게 좀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하던데 일단 1548님 일단 축하는 드립니다. 계속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계속 다른 사람이 1순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장민주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오랜만에 푸른 밤과 함께합니다. 항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바로 잠이 들었는데 오늘은 뭔가 고단한데 그냥 자고 싶지 않고 절 향해 다가오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 때문에 혼자 맥주 한 캔 하면서 듣고 있어요. 이제 학비를 내야 할 날이 다가와서 학자금 대출이 제일 걱정이네요.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는 그런 여대생이 되고 싶어요. 누구도 원망스럽진 않은데 그냥 뭔가 원망스러운 밤이네요. 저는 사실 스스로가 지금 되게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사는 사람 정말 별로 몇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내가 잘 살았구나, 내가 지금 되게 살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들 때가 내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에 누군가 일하고 있는 모습 보면 우리가 일하는 시간대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쉬고 있는 시간도 충분히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들면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다 생각하고 살았던 것들이 나한테 어느 정도 뭐 휴식을 갖다 주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연락 하루 종일 안 와도 내가 나 네가 지금 너무 보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아르바이트 끝나고 혼자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진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지금 그 시간에 엄청나게 험하고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행복하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8718님 푸른밤 들으면서 아빠 가디건을 뜨고 있는데요. 잘못 떠서 뜨다가 푸르고 뜨다가 또 푸르고를 무한반복했어요. 근데 드디어 끝이 보이네요. 아빠가 이 정성을 알아주셔야 할 텐데요. 알아주실 거예요. 아유 이쁘다. 다음엔 그냥 사서 줘. 이럴 수도. 보통 왜 그거 있잖아요. 왜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목도리 같은 거 떠주면 너무 고마운데 사서 줬으면 더 좋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랑 또 왜 그런 거 좋아하지 않나요? 왜 보통 초콜릿 만들어주고 이런 거 하실 때 너무 고맙다 하지만 이게 참 먹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지만 분명히 아버님은 8718님의 정성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잘 못 느끼시면 한번 떠보라고 하세요. 그게 힘든 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서정윤님의 사연 볼게요. 2년 넘게 만나고 있는 애인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적어도 제가 보기엔 한결같은데 저는 혼자 벌써 3번째 권태기를 겪고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좋아하는데 결혼은 무섭고 마음이 복잡하네요. 이런 마음 공감하시나요? 저는 공감합니다. 2년 넘게 누군가를 만난 적이 있었고 그 안에 매일 똑같은 싸움이 있고 매일 똑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오는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우리의 싸움을 끝낼 수 있는 건 결혼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만남을 끝냈죠. 그 방법밖에는 저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서정윤님이 아마 그때 제 마음과 좀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저는 만남을 끝냈습니다. 결혼으로 가시거나 만남을 끝내시거나 이거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덜 스트레스 받기 위해서 아니면 또 상대방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될 시간이 일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답은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음악 들을게요. 이아이의 한숨 그리고 하이니의 그냥 그렇게. 숨을 크게 쉬어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그런 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요, 크랜베리스의 Ode to My Family입니다. 크랜베리스의 히트곡 중 하나인 이 곡은 달콤하고 잔잔한 도입부가
어떤 썸 타는 남녀를 주인공으로 한 개그 코너에 등장하면서 러브송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Ode to My Family라는 제목처럼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설 연휴이면서 주말이기도 한데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얼굴도 마주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면서 나른하고 평화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크랜베리스의 Ode to My Family 끝곡으로 함께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하동균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오세요.